KD와 그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어. 웬디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KD는 그거에 대해 딱히 할 말은 없고 단지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 하지만 친구 중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나는 그 사람 H에게 스카이프로 연락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 H는 내가 여기 올린 글을 알고 있고 H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 포스팅해도 괜찮다고 했어. 저는 오리건주 중부에서 자랐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웜스프링스라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살던 곳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친구가 많고 그 지역 땅의 상당 부분이 부족 소유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는 거기서 캠핑을 하곤 했어요. 물론 보호구역에서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요. 보호구역에서 자란 아이들을 많이 만났죠. 그중 한 명인 놀란이라는 아이랑 정말 친해졌는데 가족들이랑 그 지역에 갈 때면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부모님이 서로 알게 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비슷한 시기에 캠핑을 했던 때였어요. 2주 정도 캠핑을 했으니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을 때였죠. 이때 내가 H에게 캠핑카로 캠핑을 했냐고 물어봤어. 네, 아버지께서 캠핑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 진짜 캠핑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밤 우린 텐트랑 이것저것 챙겨서 야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자곤 했어요. 저는 밖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캠핑카에서 자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 우린 잠시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아무튼 이야기가 샜네요. 당시 놀란이랑 제가 아마 12살쯤이었을 거예요. 밤낚시를 하려고 강 근처에 캠핑을 하려고 했었어요. 메인 캠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거나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건 확실했어요. 하루 종일 놀았는데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순간 우린 불을 피웠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놀란이 부싯돌 같은 걸로 불을 피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불 피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꽤 멋있다고 생각했죠. 놀란에게 불 피우는 법을 배우고 여기저기다 불을 붙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죠. 한여름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산불 경보가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큰 불은 피우지 않았고 어두워지자 12살짜리 애들이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잘 기억은 안 나네요. 하지만 기억나는 건 어느 순간 놀란이 제 어깨너머로 강을 바라보며 뭔가를 보지 않았냐고 물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캠프가 세워진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강에서 약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강의 가장 넓은 지점에 있었으니 반대편 강둑까지는 아마 6m 정도였을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곳은 여름에 더워지긴 했지만 물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깨 너머로 보니 강 건너편에서 뭔가가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우리가 있던 곳에서 보기엔 사슴처럼 보였지만 모닥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죠. 일어서서 자세히 보니까 뿔 한 쌍이 보이길래 수컷 사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놈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거기다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놀란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죠. 놀란은 이상한 표정으로 불을 바라보며 저에게 앉아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길래 그래서 순순히 그렇게 했죠. 놀란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놀란은 무시하고 아까처럼 계속 이야기하라고 속삭였지만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놀란은 어떤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물살을 헤치고 사슴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죠. 그의 어깨 너머를 계속 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놀란이 제 팔을 툭 쳐서 제 시선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사실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제 기억엔 그냥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물에서 사슴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알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사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2발로 걷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일어서려고 했지만 놀라는
그냥 저를 다시 잡아당기고는 그 TV 드라마에 대해 더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그도 저만큼, 아니 어쩌면 더 겁먹은 게 분명해 보였죠. 그는 몸을 기울여 막대기로 불을 쑤시더니 뭘 하던 간에 절대 놈한테 말을 걸면 안 돼 라고 속삭였어요. 놈이 가까이 오는 게 보였고 논란의 등 바로 뒤에 섰어요. 저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 일보 직전이었고 혼자였다면 이미 달리기 시작했겠지만 논란을 두고 가고 싶지 않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놈을 훔쳐봤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마치 몸의 무게중심이 틀어진 것 같았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 약간 무게중심을 계속 지나치게 앞에다가 두는 것 같았어요. 놈은 논란 뒤에 한참 서 있었고 결국 논란도 할 말이 떨어져 우린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게 되었어요.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 더해 뭔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고 저는 몸을 아주 살짝 앞으로 기울였는데 바로 그때 저는 실제로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놈도 저를 따라 앞으로 몸을 기울였거든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놈의 눈이 보였어요. 그 눈은 탁한 우윳빛이었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면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호수에 빠지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에게 떠내려오는 장면을 찾아보세요. 그 시체들의 눈이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이라곤 논란의 머리 위에 떠있는 두 개의 하얀 눈과 머리에서부터 드러난 굉장히 어렴풋한 뿔의 모양뿐이었어요. 제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논란과 저는 정확히 동시에 그곳에서 미친놈처럼 달려나와서 메인 캠프로 돌아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제 바지는 오줌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면서 바지를 벗어 풀숲에다 던졌어요. 우리 둘 다 아빠의 캠핑카 앞에서 멈췄고 아무것도 우리를 쫓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다음 우린 거기 서서 숨을 돌렸어요. 저는 논란에게 그게 뭐였냐고 물었지만 논란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사막에 있을 때 혹시라도 뭔가 다가오면 절대 말을 걸거나 그것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만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논란도 그것이 하는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니 도와준다 라는 말밖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부모님과 캠핑카에서 잤던 것 같은데 다음날 밤에 다시 나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난 여러모로 웬디고 전설이 떠올랐지. 웬디고를 묘사하는데 딱 들어맞는 표현이 있는데 웬디고는 외로운 곳의 영혼이라는 거야. 나도 가끔 반경 수키로 내에 아무도 없는 야생 한복판에 나가 있을 때 이상한 갈망을 느끼곤 하거든.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다기보단 뱃속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이상하고 산만한 허기 같은 게 말이야.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얼굴 없는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던 나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몇 개 발견했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중 한 명이 근처 국립공원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비슷한 것을 봤다고 했지. 당시 우린 마을에서 나를 포함한 5명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 그 말을 해준 친구, 그 녀석은 안내소를 다시 칠하던 중 어떤 남자가 가장 가까운 캠핑장으로 향하는 길을 묻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사다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캠핑장은 없고 도로를 따라 6km 정도 더 가면 다른 국립공원에 캠핑장이 있다고 알려줬지. 그 밖에 더 도와줄 게 있냐 물었지만 남자는 사양하고 감사 인사를 했어. 내 친구는 계속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지만 그 남자가 떠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어. 그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건네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어. 이 모든 일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져 빨리 페인트 칠을 끝내고 나가고 싶었지. 아마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아.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게다가 그 남자가 말을 걸기도 전부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맴돌았어. 마치 오래된 생리열 냄새 같은 게 말이야.
무슨 냄새인지 알아내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 남자가 떠나기를 기다렸지만 떠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난 그 남자가 떠나지 않고 그냥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다시 한번 그 남자에게 뭔가 도와줄 게 있는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 그래도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알았어. 그가 떠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다리에서 어색하게 몸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봐 그 남자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봤어.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러스, 진짜 맹세하는데 돌아본 후 아주 잠깐 동안 그 새끼는 얼굴이 없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아예 없었다고. 거의 오목하고 매끈했는데 심장마비라도 오는 줄 알았어. 내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퍽 하더니 갑자기 그놈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변했어. 내가 이상하게 보였나봐. 그 사람이 괜찮냐고 묻길래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 그놈이 다시 캠핑장에 대해 묻길래 내가 방향을 가리켜주자 전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요,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라고 했고, 바로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 이놈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리가 없었으니까. 게다가 주변에 차도 없는데 애초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데. 미안하지만 회사 차량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다고 했더니 제발 부탁드려요, 여기가 어딘지 정말 몰라서 그래요, 저랑 같이 가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일종의 매복 같은 건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지. 난 택시를 불러줄 테니 타고 가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아니요 라고 말하고는 아주 빠르게 가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은 공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그 비령을 나무들 사이로 다시 걸어가더라. 난 바로 내 트럭을 타고 거기서 나가려고 했어. 페인트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말이야. 나가면서 백미러로 그놈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는데 또 수목선 바로 앞에 서 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그 새끼가 얼굴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냥 내가 떠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내가 모퉁이를 돌기 직전에 나무들 사이로 크게 한 걸음 물러나더니 뭐라고 해야 하나 흩어져 버렸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느끼기엔 그냥 녹아버린 것 같았지. 흥미롭게도 이 녀석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다른 사람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 사실 얼마 전에 그거랑 비슷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트레일 정찰을 나가 아무것도 없는 숲 한복판에서 어디로 트레일을 만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 아마 2시간 정도 다른 사람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내내 대부분 땅만 보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작은 언덕을 넘다가 어떤 남자랑 부딪힐 뻔했어. 나이가 좀 많았고 아마 60살쯤 됐겠다. 난 부딪힐 뻔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어. 아마 내가 아주 무리한 놈으로 보였을 거야. 나는 멈춰서서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거든.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지만 깨닫고 보니 그 남자의 얼굴은 거대했어. 이상하게 들린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 머리가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건 정상이었지만 그냥 얼굴이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컸어. 마치 얼굴을 가져다가 한 2배 정도로 키운 것처럼 말이야.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날 쳐다보기만 했고 나는 뒤로 물러서서 말을 더듬거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러고 난 그 사람을 돌아서 거기서 빠져나간 다음 내 할 일을 마저 했지. 그러는 내내 그 사람이 내 뒤로 갑자기 튀어나오든가 할까봐 너무 겁이 나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맹세하건대 그건 내가 본 것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일 중 하나였어. 잠시 후 난 계단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는데 그러자 확실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 왜냐하면 직장 외일지라도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고 얼굴 없는 남자 이야기를 들려준 그 친구가 아주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몇 년 전에 여자친구랑 캠핑을 한다고 길에서 3km 정도 떨어진 내가 아는 스팟으로 간 적이 있었어. 그날 밤 자려고 누웠지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때 누군가 저질 농담을 하며 끼어들었고 우린 하마터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릴 뻔했지만 내가 다시 원래 주제로 돌려놓았어. 가짜는 농담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갈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그랬어. 우리 형은 갈 때 이를 갈고는 했는데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소리였어. 여자친구가 엄청 놀라긴 했지만 난 그냥 무시하라고 계속 말했지. 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기도 하고 무시하다 보면 언젠간 사라질 테니까. 니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우리 모두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를 재웠는데 아마 2시간쯤 지나서였나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깼어. 몸을 돌려보니 여자친구가 없었고 난 약간 겁에 질렸어. 왜냐하면 녀석은 잠시 생각한 후 술을 아주 길게 한 모금 들이켰어. 어쨌든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멀리 갈 필요는 없었어. 여자친구는 캠프 가장자리에 서서 나무 사이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안색이 엄청 창백한 게 보였어. 불은 약해져 있었지만 그걸 볼 수 있을 만큼은 밝았지. 어쨌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달려갔는데 여자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던 거야. 정말 멍한 표정으로 말이야. 그래서 팔로 끌어안아 뒤로 데려가라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 그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에디, 난 이제 가야 해. 가야 해. 그게 이곳에 왔어. 라고 말할 뿐이었어. 난 거기에 대고 그냥 목류병일 뿐이야. 다시 자러 가자. 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 그냥 거기 서가지고는 가야 한다고 계속 중얼대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걔가 보는 곳을 보니까 바로 15m쯤 떨어진 곳에 그 빌어먹을 계단이 있었어. 회색의 콘크리트 계단이. 걔가 그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뒤로 잡아당기니까 잠에서 깨더라고. 그리고선 무슨 내가 미친놈인 것처럼 날 쳐다보더니 자기가 텐트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류병이라고만 했지. 갈리는 소리는 사라지고 없었으니까 여자친구는 그냥 나랑 텐트로 돌아가서 다시 잠들었어. 모르겠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 뭔지 알지? 우리 모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 니들 그 어디 아픈 애 기억나냐? 뭐였는진 기억 안 나는데 뭔가 뇌가 맛이 간 그런 거였는데 다운 증후군은 아니었지만 그런 비슷한 거. 다른 사람이 말을 꺼냈어. 그게 내가 그 아이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을 때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괴상한 이야기였어. 그 애가 현실이랑 망상이랑 구분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얘기 중 일부는 지어낸 것 같지가 않아.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애는 계단에 대해 이야기했어. 자기 아빠가 불을 피우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계단이 자기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고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했지. 그 이후로 경찰은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애는 계속해서 모닥불 같이 라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계속 소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소리가 커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가렸다고만 했다고 해. 하지만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경찰이 그 아이에게 정확히 어디로 갔던 거냐 물었을 때 그 애는 자기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했다는 거야.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그걸 본 경찰들은 그게 그 애가 자기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해. 그 애는 계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단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어. 내가 말했듯이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고 경찰도 거의 대부분은 바라적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국 경찰은 아이가 모종의 기억 상실이나
해리성 둔주증에 걸렸다고만 말했고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 물론 그건 그 애가 어떻게 실종된 지 일주일 후에 흙자국 하나 없이 굶지도 않는 상태로 돌아온 건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경찰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뭐. 이게 지금으로선 내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거야. 여기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악화되었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글을 쓰는 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고 어쩌면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한 줌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 요즘 사람들이 계단에 대해 물어봐.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사들은 누군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안다면 분명 더 높은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 그리고 분명한 건 그 높으신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썩 기뻐하지 않을 거란 거야. 나는 더 이상 계단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정식 통보를 받았고 그것이 내가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려는 이유 중 하나야.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는 없거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털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일을 사랑하고 난 여기 있어야만 해. 내가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이유는 충분해. 사람들에게 숲에 무엇이 있는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는 있으니까. 이야기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인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들어왔어.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대부분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야. 기억하는 거라곤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잊고 싶은 것들 뿐이야. 이곳에서 떠돌던 이야기 중 하나는 북부에서 실종된 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어. 처음에는 모두 가출이라고 생각했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도망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공원 근처에서 그녀를 목격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의 레인저 몇 명이 그녀가 뒷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거나 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견되었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들은 그녀를 찾았어. 그녀의 전부를 찾은 건 아니었지만 정확히는 그녀의 혀의 절반과 아래턱의 4분의 1 정도였어.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아주 깨끗하게 잘렸다고 해. 나머지는 영영 찾지 못했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 그 중에도 실종된 후 동굴 안에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공간 사이에 끼어있는 채로 발견된 아이들도 너무 많았고 산봉우리나 가파른 협곡의 바닥에서 발견된 아이들도 너무 많았어. 신발이 없어진 아이들도 양말이 없어진 아이들도 있는 반면 실종 구역에서 수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음에도 신발도 양말도 완벽한 상태인 아이들도 있었지. 검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밤에 숲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흐르는 물소리나 살쾡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낸다는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아. 특히 한 남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모든 뉴스 방송국에 가서 그 모든 곳에다 똑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지. 그는 사슴사냥을 하던 중 아주 외딴 곳에서 야영을 하다가 무언가 자기 텐트를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그는 그게 너구리나 여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것이 텐트 문 쪽에 얼굴을 갖다 대고 사람의 코와 입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거야. 그는 그걸 발로 차려고 했지만 그것은 뒤로 물러나 피했고 그가 총을 쥐고 텐트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어. 그는 경고 사격을 2번 했고 총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 한 남자가 야영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 그 남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사람의 피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 사냥꾼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날고기와 머리카락이 뒤섞인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 마치 누군가 차에 치인 동물들을 주워 사람 모양으로 대충 빚어낸 듯 했다고 말이야. 얼굴은 울퉁불퉁했으며 사람 얼굴을 대충 흉내낸 것 같았고 그것은 삐뚤어만 입을 벌리더니 그 입에선 사냥꾼이 아까 쏘았던 총소리가 들려왔다고 해.
그것은 총소리를 2번 낸 다음 텐트의 지퍼 소리를 흉내내곤 어둠 속으로 달아났어. 어제 우리 국립공원에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 하이킹을 하던 젊은 커플이 내가 잘 아는 어떤 봉우리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나에게 신고해왔어. 커플은 쌍안경으로 번갈아가며 주변을 살피던 중 남자 쪽이 절벽에 아주 가파른 곳을 오르는 등반객을 발견했어. 그는 그 남자가 경사를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남자가 등반 장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 그 등반객이 약 8km 떨어진 봉우리 정상에 도착하자 등반객은 돌아서서 그 젊은 남자를 마주보았어.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자신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지. 등반객은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더니 허리 쪽이 가로로 반으로 갈라져 봉우리에서 뛰어내렸어. 그 젊은 남자는 등반객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보지 못했어. 나는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보냈어. 거짓말이었지. 난 보고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정확히 그런 목격을 했다는 신고가 10건은 더 있었거든. 그 등반객은 그 지역에선 잘 알려져 있어. 난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아. 내 직업에 대해서 평생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지난 몇 달 동안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야. 직장을 걸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질 때 다시 돌아올게. 다른 형식일지라도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한 이야기들을 즐겨줘서 고마워. 만약 숲에 나갈 일이 있다면 안전에 주의해주길 바래. 물, 식량, 생존 장비를 챙겨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 경험 없이 길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단을 만지지 마. 계단을 쳐다보지 마. 계단을 올라가지 마.